지방산 부족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산,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 지방산이 대사부전인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치가 220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가 110 이상 됐을 때는 지방산 대사부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결핍이 되는 것들도 이런 ALP 감소는 아연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RDW의 증가는 철 결핍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임상 사례에서 보면은 혈액 검사한 수치하고 이게 일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져 있는 증상하고가. 그래서 기능의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결핍은 역시 MCV가 증가됐을 때 비타민 C가 많이, 우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비타민 C 과부족을 알아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산화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럼인가 뭐 해가지고 그 장비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화 스트레스의 생리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알부민의 저하라든가 담즙 부족, 빌리루빈 상승, 그 다음에 LDL의 증가입니다. LDL의 증가는 뭘 뜻하냐 하면 장기간의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암 환자들이 대부분 LDL이 높아. 이게 그 증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장 페리틴 검사, 요산 수치, 그 다음에 혈당의 증가도, 혈당치는 프리라디칼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화학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혈액검사 우리가 나온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네. 그러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줘야 될 게 뭡니까? 항산화제를 줘야 되잖아요. 항산화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입니다. 염증이 우리가 C 반응, CRP로다가 CRP가 올라가면 염증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글로불린,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서, 토탈 프로테인 중에서도 글로불린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염증의 수치를 보게 되고, LDH가 200 이상 올라가 있을 때도 비특정 조직의 염증,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LDH가 200 이상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돌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수 부정, 단기 탈수냐, 만성 탈수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간인데 이게 초기 지방간이냐, 후기 지방간이냐가 이게 틀립니다. 초기 지방간은 오히려 GPT가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초기 지방간은. 그런 수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중금속 오염. 중금속 오염은 우리가 글로불린이 상승돼 있을 때 중금속 오염을 생화학적인 지표로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피로 에너지 문제, 구리가 결핍되어 있는 데든지,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은 호상구의 증가로다가 이 사람이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화학적인 지표로다가 찾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의료 장비가 이 BIA 장비입니다. 예후,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근데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살아날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거든요. 명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예측해 주는 것도 명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준비하세요. 이러면서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FDA 공인받은 기기로서 환자의 영양과 기능 상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호스피스병 등에서 이 장비로다가 환자의 그 사망률을 이제 가족들한테 준비하셔야 하는 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그 페이스 앵글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이게 이 수치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 경화증에 걸려도 간 경화증에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리버시블과 이리버시블 이런 상태로 평가해 주는데 이게 페이스 앵글의 수치가 정상으로 정상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냐 아니냐가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곧 사망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BI의 임상적 적용은 환자의 예후 측정, 중환자,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요즘 신장 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장 질환자들이 왜 늘어났을까요? 이유, 예? 저염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염식도 있고요.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저거거든요. 저염식 때문에도 있지만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장에서 걸러내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환경 오염으로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을 예후를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느냐. 우리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지표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스 앵글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이 환자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론 당뇨 환자는 헤모글로빈 A1C 숫자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간단하게 이런 BI 장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각이라는 이게 보건복지부 식약청 의료기기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황이 위상각이라는 거예요. 이 위상각은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식약청에서 내준 게 인체 내의 세포 건강과 완전성의 척도이며 제지방 체중에 대한 체세포량의 비율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완전성, 세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게 위상각, 페이스 앵글이다. 결국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정규유량, 바디 캐퍼시턴스는 에너지 저장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곤한 사람은 에너지 저장 능력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숫자로 에너지 저장 능력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의 에너지 저장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포막 체중과 체세포량의 비, ECM과 BCM량의 비. 우리가 씨름 선수처럼 키는 180에 체중은 150이 나가도 이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에요. 씨름 선수들은. ECM, BCM 비율은 대부분 1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냥 씨름 선수가 아니고 내가 180에 체중에 150kg가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ECM, BCM 비율이 1.3, 1.4를 유지할 수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건강이 그런 상태냐 아닌 상태냐 날씬해도 ECM, BCM 비율이 여성분들이 날씬한 데 비해서 ECM, BCM 비율이 1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날씬한데 ECM, BCM 비율은 1.5를 가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굶어서 살 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약청에서 의료기기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앵글은 세포의 건강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낮은 위상각도는 건강치 못하라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통해서 재보게 되면 정상 그 범위가 3에서 15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 이하가 나온 사람,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15 이상, 이거 없어요. 보통은 6, 8이에요. 그 다음에 5 이하는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4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 불능 상태예요. 일어나지 못할 상태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상각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BCM을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BCM을. 근육에 BCM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세포 내의 수분을 우리 몸속에 세포 내의 수분을 많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중에 전체 체중의 60%가 물인데 그 60% 물 중에서 3분의 2가 세포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세포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페이스 앵글을 보게 되면 필수 지방산의 결핍을 알아낼 수 있는데 필수 지방산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염증, 혈관 수축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관절염이라든지 당뇨병성 신경절에 이런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상각이 이게 각도마다 이렇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계 내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임상을 통해서 컷오프 밸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암 환자들은 렁 캔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4.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암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컷오프 밸류가 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장비를 들여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Pace Angle for Prognostication of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해가지고 캔서 환자의 관리와 진단을 생존율을 페이스 앵글로 측정한다라고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병원에서 이 장비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해도 MD 앤더슨이 훨씬 저보다 공신력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터 하나로 이 장비의 중요성은 그냥 증빙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캐패시턴스입니다. 도체 용량인데 에너지 절대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대량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 내에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에너지 절대량을 쟀는데 400 피코프라드다, 300 피코프라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실제 임상을 통한 자료에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디셀 매스, BCM이 증가되지만 페이스 앵글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BCM은 뭐냐? 반응성이 있는 조직, 근육세포, 장기세포, 혈액세포, 면역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라 워터, 세포 내액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게 BCM이다 이런 얘기예요. BCM이 일정하게 유지돼 50% 이상은 넘어이지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ECM은 비반응성 조직이죠. 그래서 ECM과 BCM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볼 때 0.8부터 2 사이의 도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서 0.7이나 뭐 0.8 뭐 이런 식으로는 1.1까지는 여기는 다 만족하다. ECM, BCM 비율이. 근데 이 밑으로는 좀 안 좋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의학적인 치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30초 만에 미세 전류를 흘려서 우리 몸속을 스캔해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기능의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바디 워터, 우리 몸속의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저는 이제 병원 원장님들한테 하는 것 중에 꼭 중요한 게 항상성을 따져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안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내 물이 얼마만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H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셀룰러 워터를 이게 많이 올리고 익스트라셀룰러 워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올라가는 것들은 독성원소, 미토콘드리아 손상, 스트레스, 필수지방산의 부족,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ICW의 인자, 물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상태가 밸런스를 잘 맞춰 있어야 되고, 먹는 음식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지표로 쓰여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만, 탈수, 세포 건강도의 질병 예후 측정, 에너지 면역, 해독, 근무력증, 내장 비만, 투석 이런 환자들한테 보는 점검 항목들이 나와져 있고 그 기준값이 나와져 있고 그 기준값이 없어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학을 정말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면은 타액 호르몬을 분석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수치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라든지 몇 가지 좀 나와져 있는 실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9시 1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